박영선 장관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박영선 장관님 취임하실 때 중소기업계에서 환영하는 멘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야 정에 걸쳐서 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영향력 있는 장관이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수건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가 컸어요. 근데 100일 지났는데 기대만큼은 그렇게 실적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연합에 대해서는 중소중공기업계는 안타까운 2.9% 인상된 거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결과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규탄 대회를 하겠다. 뭐 이런 저희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중소기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저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종류별로 규모별로 좀 차등 적용하자. 그다음에 결정 구조도 개선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를 그럼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전혀 기대만큼 반응을 안 해주고 입장을 대변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과 또 중소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전달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그 공익위원 중에서는 제가 인사청문회 때 그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련된 답변 과정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하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저희 담당 국장이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제 12차 회의 동안 12차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하여간 이 인상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부는 대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저희 황교안 대표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지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이 현장 건의 17개, 서면 건의 39개에서 56개 건의가 나왔는데 아마 중기부에도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같이 간담회 또 하고 뭐 여당하고도 하고 뭐 했으니까 파악하고 있겠죠. 이 사안들 저도 이제 몇 가지 쭉 봤는데 중소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사항 이런 건 좀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그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일본에 중소기업들의 6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매출 규모 축소가 83.2%, 영업이익 감소가 68.3%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고요. 감내 가능한 기간이 6개월 이내가 60%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업체들 46.8%가 자체적인 대응책이 없다. 업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6개월 내에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강경 대응하라는 건 25%. 외교적 방안으로 원만한 해결해달라는 업체가 54%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경제 외교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이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장관님께서 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해서 이게 좀 적극적인 경제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문제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 문제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 평균 부족 인원이 6.1명 정도로 줄어들 거. 그러니까 기업이 근로시간 줄여서 많은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6.1명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초과 근무시켜서 이걸 했는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다 적용이 되니까 평균 7.6시간을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6.1명에 대한 그런 부족 인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탄력 근로제잖아요. 탄력 근로제. 네? 탄력 근로제를 상당한 시간 동안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인력 부족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가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도 중기부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저희 자유한국당은 1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을. 예, 아마 지금 저희는 1년을 얘기를 했는데 6개월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또 그다음에 IT, R&D하고 연구직들 여기도 이 탄력 근로제 1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중기부장관님께서 사정을 생각하면서 좀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만나본 중소기업 단체나 경총의 의견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이것을 어렵게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일본 대응 피해 신고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피해 신고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지방청에 피해 신고 애로센터를 다 만들어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세계 품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소유통업체 중에 18곳이 이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3개 품목과 관련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업체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주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